주마니아님에 대해서 대부분 아실 텐데 혹시 안 들어봤다는 분 계신가요? 아, 예, 좋습니다. 아주 짧게 표현을 하자면 본인이 이제 콩팥 신장암으로 또 뼈에 다발성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 더 이상 어렵다 이런 여명을 받기도 했고, 조금만 이렇게 소리내서 재채기를 하거나 이러기만 해도 온몸이 극심한 고통으로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거를 아무튼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활용해서 극복하신 분이세요. 그 이후로 본인이 도움을 받았던 생명력을 살리는 방법, 자연 치유 방법, 이것과 관련하여서 많은 암 환우들에게 강의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자연 치유의 살아있는 증인이시죠. 주마니아님과 저는 이제 자연 치유와 관련하여 한 3, 40년 전부터 관심이 많이 있었고, 제도권 안에, 제도권 바깥에 다니면서 수많은 자연 치유의 방법, 그리고 임상, 이런 걸 좀 경험했습니다. 그거를 의학적 원리, 의학도 뭐 서양의학이 있고 동양의학이 있고 한데, 그런 원리와 관련하여서 설명을 좀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난소암 투병 중이고요. 대단하죠. 수술 3번, 수십 차례 항암 치료 받았습니다. 현재 CT상 신장이 많이 부어 있어 요관 스텐트 시술 받았습니다. 더 악화되어 PCN 시술 받았습니다. 신장 기능을 좋게 하는 일상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노력과 현재 체중이 5kg 빠졌습니다. 2kg 빠졌다 회복됐는데 장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하고 관장이음의 점액변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이세요. 우선 요거부터 아까 이거는 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 또 장은 심리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생각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면 이거는 당연히 좋아지실 거고요. 그거는 당연히 좋아지실 거고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분 진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수술 3번에다가 항암 치료를 수십 차례 받으셨으니까. 근데 이 신장이 나빠진 게 지금 몸무게 빠지고 하는 게 사실은 뭐 내가 원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 이런 이거 진짜 가혹한 치료를 계속 받아오시면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항암 치료 받으면 그 독을 그걸 해결하는 건 누구예요? 간하고 신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장이 혹사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선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연 치유는 병원 안 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병원 안 가는 거하고 자연 치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 치료하면 병원에 갈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종국에는 내가 건강성이 회복되면 병원에 갈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지 병원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병원도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자연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병원을 가게 돼요. 왜? 근본 치유 못 하니까 병원을 계속 의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암은 낫는 병이 아니니까. 암으로 죽든가 뭐 치료받다 죽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 치유가 안 되는 병이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병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또 암이 커진다 또 항암하겠죠. 이 신장도 아작난 상태인데 거기다 또 항암하고 뭘 하고 하면 이게 내 몸이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나마 지금 수십 차례 항암하고 수술 3번 하는 거 내가 그나마 건강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커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런 게 반복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이제 이게 어려워져. 하고 싶어도 이제 병원 치료도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약의 효과도 내 건강성이 있을 때 그것도 효과가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다. 계속 치유에 대한 어떤 그런 큰 틀에서의 노력이 없이 병원에만 의존하면요. 10년 되셨잖아요. 20년 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20년 후에도 살아있다면 아직도 이거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제가
마무리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병원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마무리는 내가 하는 겁니다. 시작은 병원이 해줄 수 있어도, 즉 생기남은 병원이 없애줘도요, 생기람은 내가 없애는 거예요. 그럼 생긴 거 계속 병원 가야 되죠. 병원에서 이런 말 합니까? 아, 수술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내년에 재발해서 올 것 같아서 그거 미리 수술해서 이제 내년에 안 와도 돼요. 이런 얘기 하는 병원 없잖아요. 생길 거는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되는데, 했는데 또 생기고 했는데 또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이러한 가혹한 병원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신장 망가지고 하는 게 이런 치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장, 일상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 신장 좋게 하는, 신장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직업 다 다르시죠? 근데 어떤 직업은 안 먹어도 사는 직업 있을까요? 어떤 직업은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직업 있어요? 어떤 직업은 화장실 안 가도 사는 직업 있어요? 아니죠. 하는 일은 다르지만 생존 조건은 똑같아요.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신장 세포가 신장에 있든 간에 있든 뭐 머리카락에 있든 하는 일은 다르지만 생존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가 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자연치유 노력을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신장은 신장 따로, 간은 간 따로, 이게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어차피 내 몸 하나인데 따로 국밥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자연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하시고 그걸 실천을 하셔야 되고요. 신장에다만 딱 맞춘다면 사실 신장에서 하는 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염분을 줄이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자연치유하고 맥을 다하는 건데, 그래서 저염식 혹은 이게 염분을 최대한 낮춰서 하는 게 이제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쓸데없는 거, 이렇게 필요 없는 거를 많이 뭐 복용을 하신다던가 뭐 그런 거 좀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태에서 제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이제 바꿔보자면 저 어떻게 암 나아요? 이거랑 똑같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암 나은지를 여기서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판다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자연치유 하시라는 거고, 그냥 자연치유, 제대로 된 자연치유. 그거 뭐예요? 그걸 이제 제가 또 한마디로 풀이하면 치유적합적 습관을 가지시라는 거고,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면 이게 너무 방대해지죠. 그거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걸 하시고, 최우선적으로 저는 하나, 치유청 사진 세우셔야 돼요. 이 모든 거를 아울러서 나의 심리적 상태까지 결부한 게 치유청 사진이거든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가장 핵심은요, 나의 심리적 상태입니다. 심리 상태. 왜? 그게 세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뭘 통해서? 내분비 계통을 통해서,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세포 삶에 지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산삼을 먹어도 다 썩어버려요. 그게 세포를 안 갑니다. 왜? 자율신경계 깨지고 내분비 계통 깨지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내 심리 상태하고 그대로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심, 영적 안정이 없는 상태에선 뭐 물질적인 거 해봤자 뭐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지만 맞는다고 해도 그게 세포로 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 죽는 병 아니고 내가 얼마든지 자연치유 노력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함을 넘어서 깨닫는 거, 그게 치유청사진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에 대해서 알아야죠. 왜? 문제의 본질이 뭔지는 알아야지 이거를 해결할 툴이, 왜 이게 해결할 툴인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암이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이걸로 해결된다는 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무서울 거 아니에요. 이걸로 해결될까 안 될지 갈등할 거 아닙니까? 치유를 가장 방해하는 게 갈등, 고민, 상심, 이거예요. 치유를 가장 방해하는 게. 그러니까 암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 툴이 그러면 자연치유라는 게 저절로 나와요. 암을 이해하면 그게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암이라는 문제 해결할 툴이 자연치유를 내가 이해했어, 깨달았어. 그러면 고민할 거 있어요? 그거에서 나오면 되지.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제가 하니까 이제 진짜 그럴까 생각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다니는 메이저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 팀을 이뤄서 주마니아식 자연치유, 제대로 된 자연치유하면 암 낫는다고 지장 찍고 공증을 해줘. 그래도 힘들까요? 신나서 하실걸요? 야, 이것만 하면 낫는데, 이렇게 하면 낫는데 하고 아마 신나서 하실 겁니다. 자연치유하는 게 막 짜증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심리적 상태를 만드는 게 바로 치유청사진 세우시는 겁니다.
그 상태가 되셔야지 이게 치유될 수 있는 기본 근본적인 그 틀이 되신다. 마지막 쓰신 분 10년이시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노력하셨고 또 잘하신 거라고 잘하셨으니까 10년이 오시는 거지. 이거 대단하신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자기 자신한테 좀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더 분발하셔서 근본적으로 우리 몸은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한 10년 동안 저 과정 속에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내공과 에너지 또 치유 힘이 있었다고 느껴져요. 뭐 거기에 혹시 뭐 버틸 게 있나 하고 물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하시는 대로 눈에 이렇게 이 수치의 변화가 잘 안 보여요. 이 무의식의 세계, 세포의 세계, 습관의 세계, 유전자의 세계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맞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속 방향이 맞으면 꾸준하게 가시다 보면 이제 그 양에서 질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 비유를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드는데요. 닭이 달걀을 품어서 생명을 깨어나게 할 때 21일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틀 정도 품고 있으면 21일이 한 10분의 1 길이니까 이 껍질이 한 10분의 1 정도 짜자작 금이 가면 이렇게 하면 한 10배 하면 되겠구나. 이런 중간에 포기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20날 23시간 동안 겉으로 아무 표시가 안 나요. 맞나? 아닌가? 쓸데없는 짓 하나? 조리 가야 되나? 이렇게 이제 방황하고 고민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때 그래가지고 에이 아닌가 하고 갔을 때 1시간만 더 품고 있었으면 생명이 이렇게 잉태했을 수도 있다. 이게 제일 힘든 게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것, 수치화하기가 힘들다는 것, 아직 현대의 과학기술로. 그러다 보니까 흔들릴 수 있으나 내가 생각할 때 아까 치유 청사진 또는 자신만의 치유 매뉴얼, 머리의 정보뿐만 아니라 가슴의 느낌, 저 밑에 배 직관까지 통동원해서 딱 남의 기준에 의해서 중독되지 않은 나의 기준으로 딱 있다고 생각하면 흔들리지 마시고 가시다 보면 달걀이 이렇게 부화해서 생명이 나오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한 말씀을 아무튼 뭐 기도하는 마음,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리고 싶네요.